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어느새 1월도 다 갔습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제 2월을 앞두고서 포트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시장 올 한 해, 그러니까 1월 들어와서 시장이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적으로 손잡고 사상 최고치 랠리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무척이나 큽니다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 전날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오늘 장에서도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전일 간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정규장에서 뉴욕 증시 10%가량의 급락을 보여줬었죠. 그렇다 보니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나 싶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끄떡없습니다. 되려 상승폭을 확대해 가면서 오늘도 반도체라는 큰 물줄기가 시장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밖의 섹터들로는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권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에 딱 좋은 자리일 텐데요. 2월의 포트 전략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승장을 그냥 마음 편히 즐겨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 변동성, 조정을 염두에 보면서 우리 포트에 대한 전략을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2월 포트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장중 변동성 무척이나 크고요.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8%의 상승으로 5,270선, 코스닥은 0.12% 장중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고요. 1,16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양대 지수의 변동성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이 한국을 달러 감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방의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오늘 일제히 다 팔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 동반 팔자, 현물 시장 안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포지션 매도입니다. 현재 5,500억 원의 순매도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기관의 견조한 순매수가 그래도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의 조단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넘어가면서 매수 강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1조 1,000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오늘 특별한 건 개인들의 강력한 순매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확실히 이 유동성이 제대로 풀려 있다 보니까 이 매수 자금이 제대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눌리면 개인들이 강력하게 사들이고 있죠. 현재 1조 4천억 원의 순매수, 개인의 매수가 살펴지고요. 외국인들은 선물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매도 강도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꽤나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오늘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연일 뜨거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93만 원도 터치가 됐었죠. 재차 오름폭을 확대해 가면서 91만 원 터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의 상승으로 16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 TP는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HBM4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격전지로 살펴지죠.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다음 달 2월부터 본격 양산 출하한다라는 뉴스도 오늘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 급감한 숫자가 찍히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3시가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컨퍼런스 콜에서 호재성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올해 무려 17조 원이 넘는 그 캐펙스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 나왔었고요. 정규장에서 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선 거칠게 매물이 출회됩니다. 5% 가까운 하락으로 50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신고가 오늘
시총 4위까지 올라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반락입니다. 2.8%, 3%가량의 약세여서 현재는 40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들어간 흐름이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온 종목들의 온도차도 뚜렷합니다. SK스퀘어는 지금 이 시간에 SK하이닉스가 달려가자 더 올라가네요. 지금 5거래일 연속의 사상 최고 행진을 펼쳐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들어서만 400%가 넘게 올라간 SK스퀘어 역시나 지금도 매력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8%의 급등이고요. 오늘 조방원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노르웨이 천무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지만 오늘장에서 큰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0.38%의 약세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 HD현대중공업 현재 1.3%의 하락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방산 대형주, 중소형주 오늘장에선 전방위적으로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엔 알테오젠이었죠. 기술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자 실망 매물이 거칠게 출회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오늘은 ABL바이오 쪽에서의 악재성 재료가 노출이 됐습니다. 자, 일단 어제 코스닥 시총 1, 2위로 튀어 올라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쪽으로는 오늘 2%가량의 하락, 쉼이 목격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3%의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국 오늘 오전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이 포지션 전환이 됐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독보적이네요. 오늘장에서 이 상단은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삼천당 제약 되겠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ABL바이오 현재는 20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20만 원도 이탈이 됐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이어진 폭락의 흐름.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올해 들어서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그 경우에 200%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잘 가다가 오늘장에서 꼬꾸라졌죠.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까요? 일단 오늘장에서 유상증자라는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오피 관련해서 기술 수출 계약 파기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에 그 진단을 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자리 옮겨서 우리 진단 받아보겠고요. 반도체 중소형주 그 안에서 장비단 오늘 양호합니다. 그 안에서 리노공업은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16%의 강세.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2월을 앞두고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죠.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쉬울 텐데요. 이럴 때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 이 시간 통해서 챙겨가시죠.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늘도 사상 최고 행진이긴 합니다. 우리 2월의 포트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청난 종목들을 알려주셨죠. 오늘 일요일 마무리는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의 포트만큼은 예뻐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템베고의 주인공 민주 전문가와도 오늘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시장 김민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1월 마지막 시장까지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시장 정말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역시 한국 증시 위로 오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상단에는 이제 매물과의 충돌이 존재하고 또 내리면 하단에서는 저가 매수가 존재하면서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는 등락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좀 나타났었죠. 당분간은 이러한 양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양시장 지수가 5일 이평선을 각각 지지하면서 움직여야 등락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상승 기조의 패턴이 유지된다라는 관점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 지수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등락에 연동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주가 등락에 지수 역시 연동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반도체 이외에는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7거래일 연속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부담에 따른 위로의 매물 부담은 좀 갖고 있죠. 다만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시장을 여전히 지탱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또 어느 선에서는 방어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 역시 5일 이평선 위는 상승 기조가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5일 이평선 위에서의 어떤 등락은 그냥 단기 매물 소화에 따른 등락이다. 이렇게 기조보다는 어떤 추세보다는 이러한 성격 정도로 일단 우리가 보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지수가 5일 이평선 지켜가면서 가는지를 꼭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수급이 항상 좀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오늘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아니었으면 지수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늘장 초반권 시장 전반의 매물을 반도체 섹터가 방어해내면서 지수의 상승 반전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발표된 샌디스크 실적에서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런 부분하고 또 풍부한 대기 매수 자금이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 섹터, 이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사상 최고 실적 기반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상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6세대 HBM이죠. HBM4 오는 3월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죠. GTC 2026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다.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모멘텀이 또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AI 칩, 마이아 200의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추가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기반이 됐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살아있는 한 중소형 반도체와 함께 PCB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연관 섹터로까지 상승 분위기가 약간 이전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반도체의 핵심, 중심, 이 과정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한 시장 기조도 끝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는 올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유진테크를 한번 볼게요. 유진테크도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지난해 3분기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죠. 그러나 올해와 내년도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정전환 및 증설 투자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유진테크의 LPCVD 그러니까 저압 화학기상 증착 장비 수주가 올해부터 크게 증가될 것으로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또 다수 공정을 단일 장비로 수행이 가능한 클러스터 장비 공급을 갖다가 늘리면서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번 주 강세 흐름을 통해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바로 이러한 전고점, 즉 109,000원이죠. 109,000원 여기가 일단 지지가 유지된다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일단 상승 기조는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았던 유진테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109,000원 지켜내는지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살펴볼까요? 일단 PCB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PCB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의 어떤 PCB는 과거에 이전에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주가들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실적이 반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PCB 관련주도 최근에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 대덕전자 주가가 오늘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리아 서킷도 메모리 모듈 PCB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FC BGA 반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역시 주가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체로 FC BJ 이쪽의 가파른 성장이 관련 업계 실적 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이제 자체 칩에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추가로 급증시키면서 FC BJ 역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관련 공장에 공장이 풀 가동되는 등 이쪽 관련 기업의 어떤 실적 개선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택이나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을 포함해서 이쪽 관련 기업들의 주가 동향에 계속 체크점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PCB 관련주들 보고 계시네요.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오늘 주인공이 일단 대덕전자인데요. 대덕전자 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4% 증가된 3,179억 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290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기판의 안정적 수요, 그리고 FCBJ 흑자 전환, 여기다가 MLB 캐파 신규 물량, 이 효과가 이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1,744억 원까지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를 자극을 했습니다. 상승 과열 이후에 보면 2개월 이상 이렇게 박스권으로 행보 등락을 거쳐서 상승하는 것인 만큼 당분간은 실적 개선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좀 더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쉽게 이 과정을 거쳐서 올렸기 때문에 쉽게 반락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PCB 안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20% 넘게 급등에는 대덕전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셨던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종목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인데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 따라서 정말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60%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의 어떤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월 GTC 2026에서 4세대 AI 가속기 루빈과 함께 HBM4가 공식 데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삼성전자는 봐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조정이 나면 또 저가 매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당장은 15만 9천 원에 위치한 5일이평선을 기준으로 우위의 흐름은 계속 보유가 유효하고요. 만약에 하향한다 이럴 경우에는 물량 축소를 일부 해주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전량 매도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추가 기대감이 있어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이평선 지켜내는지 보시면서 분할적으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PSK 오늘 18% 가까운 급등 나옵니다. 이 종목도 계속 홀딩일까요? 네, 그렇죠. 이번 주 역시 이 종목도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 분야 글로벌 선두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또 북미 고객 사양 점유율이 확장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번 주 반도체 섹터 상승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로 오르는 데 따른 어떤 차익 매물도 좀 이렇게 소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음선을 한번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5일이평선도 아마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빠르게 위로 올라올 거예요. 5일이평선을 지지축으로 해서 지지 기반에서는 여전히 일단 아직은 살아있다. 이런 관점을 좀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따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PSK도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시죠. 자,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들은 정말 수익률이 많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요. 자, 오늘의 승부주 LS 일렉트릭인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LS 일렉트릭은 이미 앞서서 한번 추천드려서 수익을 다 만들었던 종목이죠. LS 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유타주에 있는 배전반 자회사에다가
2,480억 원 추가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이를 통해서 배전반 생산 능력이 현재의 연간 3,600개에서 3배가 증가된 현재의 연간 1,200개에서요. 3,600개로 3배나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북미 배전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단 이와 관련된 어떤 수혜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이니까 관세 부담도 없다. 이 부분이 또 장점이죠.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일단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초고압 변압기 증설 효과 그리고 배전 부분의 본격 성장 이런 부분이 일단 맞물리면서 실적 호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전히 풍부한 수주 기반과 북미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주가가 3개월간의 박스권 등락후 3개월간의 박스권 등락 이후에 이를 갖다가 돌파 시도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주가가 55만 원만 지지로 유지가 된다면은 위로의 어떤 기대감이 추가로 좀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매수가는 56만 원 전후 조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역시 아까 제가 볼 때보다 56만 원 전후 목표가 67만 원, 손절가 51만 원 요 정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자 AI가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집중받는데요. 이 안에서 전력 사업이 변압기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가격 전략 목표가 67만 원 그리고 손절가 51만 원까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56만 원 전후인데요. LS 일렉트릭 사실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에 횡보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자, 오늘 가격 전략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제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 시장 진짜 변동성이 상당하죠. 어제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도 굳건하게 또 시장이 상방으로 계속해서 고개를 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시장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2월에 포트 전략까지 짜주신다면요? 일단 뭐 오늘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장중에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뭐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 다시 뭐 플러스로 올라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매매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3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 수급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한번 오르기 시작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물론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뭐 주말 동안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에 따른 지수 조정은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런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수 자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지금 개선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국내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건 알려져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에도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코스피가 다시 뭐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쪽으로 아마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풀려 있다 보니 시장이 눌리면 들어 올려지는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명확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개인들 이 시각 현재 2조 원 가까이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우리 반도체 뜯어봐야 될 텐데 앞서 빅테크 기업까지 체크해 주셨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간밤 정규장에서 10% 이상의 폭락을 보였다 보니 오늘 반도체 큰일 났다 싶었는데 네. 더 잘 가잖아요. 지금 네, SK 하이닉스가 93만 원도 넘겨서요. 입에도 사실 안 붙거든요. 적응이 네. 안 됐어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AI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는 확대될 것이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좀 저조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는 40%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38%. 뭐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AI의 대규모 투자,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만 375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성장성이 좀 둔화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이제 대규모 작년에도 한 720억 달러 넘는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런 투자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올해 더 많은 그런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AI 투자에 따른 성장성이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으로 메타 같은 경우 10%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1,350억 달러까지 이제 AI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90% 정도 그런 이제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 그만큼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들이 건립이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HBM D램뿐만 아니라 레거시형 뭐 서버 D램 아니면 뭐 서버 SSD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한 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레거시 반도체인 DDR5 8기가 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한 5.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1월 달에 한 1.4달러였는데 작년 12월에는 9.2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올해 1분기에 또 50%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 정도 지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만큼 그만큼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로 영업이익을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뭐 지금 100조 원을 넘어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103조 원이 나왔는데요. 지지난주에 시장 컨센서스가 93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 만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10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의 반도체 가격 상승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영업이익은 지금 100조 원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SK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또 발언을 했죠. SK 2,000조? 하는 2,000조. 지금 한 600조가 좀 넘으니까. 어제 500조 원대로 기억하는데 네, 오늘 600조 단숨에 넘었죠. 네, 그러니까 600조 넘었으니까 최태원 회장의 기대에 의하면 뭐 3배 더 가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면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조 기대감, 그게 아마 주가에도 추가적으로 더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고 계신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가장 궁금해하실 원투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매력 있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거든요. HBM 키워드만 놓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매력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HBM 6세대가 아니라 5세대까지는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독식을 했었는데 이번 올해 격전지 HBM4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챙겨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달부터 HBM4 양산 출하한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대비해선 상승폭은 아쉽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 쉴 때 삼성전자가 갔죠. 그렇기 먼저 때문에 가긴 했죠, 먼저 최근에. 갔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HBM4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양사 간의 경쟁이 지금보다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기존의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뭐 압도적인 그런 이제 승리를 이제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HBM4서부터는 양사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양산화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BM4 D램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사 간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이 뭐 시장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HBM4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부품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위에 HBM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SK 하이닉스의 D램이 적층되는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에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한 게 D램 공정 중에서 1B 공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지금 가장 최첨단 공정은 삼성전자가 하는 1C 공정인데 그거보다 뭐 바로 직전 단계죠. 1B 공정으로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SK가 1B 공정으로 지금 HBM4 D램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1C 공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HBM4 D램에 대한 성능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C 공정의 D램을 적층하는 형태로 HBM4 D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에서의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아니면 베이스 다이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사항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파운드리 쪽에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HBM4 D램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은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1C 공정의 D램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성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양사 간에 지금 뭐 HBM4 D램의 성능을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아마 이게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면서 가격 부분이 좀 더 네, 뭐 부각이 돼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생산량 규모로 본다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원체 이런 D램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 HBM4 D램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참고로 앞서 반도체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질문 드렸을 때 둘 다 좋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잖아요. 오늘 막판에 우리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이 공개되는데요. 반도체 안에서 나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중에서 오늘의 종목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 ABL 바이오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 그렇게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흔들어 놓더니 오늘은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유상증자 이슈도 뭐 불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비, 기술 이전 관련한 노이즈도 있고요. 근데 뭐 원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200%가 넘게 올랐다고 하던데 오늘의 하락은 뭐 그 수치에 비하면 뭐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조단위 관련된 이제 계약들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그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그 기대감을 좀 많이 좀 낮추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만약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 상승이 일하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사노피와의 이제 기술 수출을 했었던 ABL 301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피에 이제 지금 기술이 수출된 ALB 301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 병에 들어가는 치료제로 해서 뇌혈관 장막, 이제 BBB라고 영어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그 투과 플랫폼인 클랩 바디 B를 이제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뇌혈관 장벽을 좀 더 그러니까 투과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2022년도에 산업피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산업피에서는 이 기술을 이제 이전받아서 여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임상 2상을 이제 진행할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임상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향후에 상용화됐을 때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산업피에서 2025년도 이제 사업계획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공개가 되면서 지금 ABL 바이오가 지금 기술 수출한 ABL 301에 대한 이제 상용화 수준이 좀 뒤로 좀 미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우선순위가 조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신약 개발을 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이 빠르게 나와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ABL 바이오가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은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 지금 ABL 바이오, 그러면 알테오젠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수출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 수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제 불안감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이제 기술 플랫폼을 관련된 수출이 주 단위로 다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투자 심리가 좀 다시 개선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ABL 바이오 때문에 오늘 놀라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자리 뭐 오늘처럼 떨어진다 해서 공격적인 접근까지 뭐 할 자리는 아니고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제약 바이오 우리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빠르게 우주항공 섹터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주가 뭐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장에선 쉬어갑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고요. 스페이스X 관련한 이슈는 올 한 해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주항공주 계속 따라가 볼까요? 일단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움직일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IPO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되는 걸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스페이스X의 IPO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타이밍에 맞춰서 아마 투자는 뭐 단기 트레이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X와 이제 XAI에 대한 합병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여러 이제 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테슬라고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뭐
지금 상장이 이제 비상장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X가 그렇고요. XAI도 그렇고 그다음에 뉴런 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를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나머지 기타 이제 비상장 회사들을 같이 묶어서 상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페이스 X에 이제 뭐 여러 사업부로 해서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갖고 있는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킨다라는 측면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회사들을 한꺼번에 IPO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본인 이제 주머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기업들과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주항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뭐 직접 뭐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된다라는 개념이 이다라기보다는 만약 이렇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AI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뭐 우주항공대로 가는 거고요. AI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스페이스 X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뭐 여러 가지 발열 문제나 아니면 전기 소모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주로 올려서 그걸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뭐 관련된 기업들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뭐 XAI와 이제 합병이 되면서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LLM과 같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가 알파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XAI까지 상장이 되면 오픈 AI에 대한 IPO 대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LLM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다시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시장에 부각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투자가 확대가 된다. 이런 AI에 대한 이런 자금이 유입이 되면 그만큼 또 AI에 대한 투자가 또 확대될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응은 하겠으나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렇게 잘 가는 삼성이냐 SK하이닉스냐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오늘의 공략주 말씀 주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뭐 두 회사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그럼 우리 어떤 관점으로 또 좋게 말씀 주시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세요. 네, 뭐 가장 큰 게 이제 AI 시장 확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키 다 아시다시피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입니다. 생산량 1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업체들을 압도할 만큼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량이 뭐 가장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HBM4 D램의 시장에서도 이제 상당한 선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HBM3 이 D램까지는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HBM4 D램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HBM4 D램과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반도체 가격도 좋은 거고 특히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S26이 3월 11일 날 이제 오픈한 그러니까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2월 이제 하순에 이제 S26이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AP인 엑시노스 2600을 삼성전자에서 한 뭐 전체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공급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엑시노스 2600의 성능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2나노 공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2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TSMC,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2나노 공정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 TSMC에 지금 줄 서 있는 그런 물량 중에서 일부분은
급하게 필요한 물량들은 삼성전자로 이전해 올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파운드리, 뭐 작년까지는 계속 부진남이 이어졌는데 올해부터는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 그다음에 이런 파운드리 부분 모두 다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성장 속도는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작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126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을 180조 원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할 만큼 그렇게 큰 뭐 대폭적인 영업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 수준 뭐 16만 원, 뭐 숫자적으로 보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뭐 20만 원대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20만 원대 당장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1차적인 목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18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받았습니다. 삼성이냐 SK하이닉스나 둘 다 좋지만 좀 더 매력 있는 건 삼성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특히나 파운드리는 우리 삼성의 좀 아픈 손가락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관점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우리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2만 원, 지금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삼성전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동성이 무척이나 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현재도 빨간불 견조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2월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우리 민주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한데 시장이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대기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전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위해서 다시 왔고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주의 마지막이고 1월의 마지막 시장이죠. 역시나 이제 코스닥 이제 사상 최고치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 흐름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보다는 종목별 순환매 장세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견고한 레벨에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좀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강한 시세 분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밀어 올리기보다는 일정 구간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들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확인이 됐어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실적은 좋았는데 다만 이제 평가가 좀 갈렸습니다. 메타는 이제 광고 수익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서 설비 투자라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과가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자 계획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렸었던 흐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실적의 질과 실체가 있는 종목들로 쏠리는 모습들이 미장에서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하는 그런 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속한 섹터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으로 자금이 좀 빠르게 몰리고 있는 부분에서 반대로 이제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잠시만 또 삐끗한다 하면 후회가 되는 장세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수 레벨 자체보다도 내가 보고 있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이 실적으로 좀 설명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밸류체인의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수타로 증명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전력 관련주처럼 이제 실적 가시성이 좀 뚜렷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닥 시장까지 잠깐 보자면, 저는 이제 코스닥을 수급 시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기관과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에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가파른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상위권 종목 중에서도 아직 수급이 덜 붙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자금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도 유연하게 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2월은 우리 포트 전략을 실적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 나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오기 되는 종목들 우리 민주 전문가와 함께 캐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의 특징 섹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어떤 섹터였을까요? 네, 오늘 로봇 섹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로봇 중에서도 대기업과 좀 엮여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먼저 좀 띄었던 것 같아요. 어제 또 이 대통령이 로봇 산업에 대해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발언도 했었고, 동시에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인수합병을 핵심 전략 과제로 좀 내세우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로봇 섹터는 또 단기 테마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올해 내내 꾸준히 봐야 할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부터 로봇주를 좀 접근할 때는 무작정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보자라는 전략보다는 기술력이 이미 확인이 됐고 실적이 소망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성장성은 있으면서도 이제 변동성 구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산업인 만큼 기회도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정책적인 또 뒷받침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고요. 테슬라도 최근에 기존 전기차 모델 일부를 정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던졌죠. 로봇 산업을 이제 정면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단순히 로봇 테마보다 주요 이제 글로벌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연관성이 좀 분명한지, 그리고 보유 기술의 로봇을 좀 접목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이제 기존 메인 모멘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섹터 로봇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일부 종목에 한해서 움직이고 있던데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또 그 로봇 섹터 안에서 이제 저는 한라캐스트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한라캐스트는 오늘 개별 이슈로 인해서 또 부각을 받은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 약 1,300억 원 규모의 로봇 제품 관련 신규 수주 기대감과 함께 기밀 유지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기업명이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이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을 이제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마침 이제 또 테슬라가 기존의 전기차 일부 모델을 좀 정리를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생산 역량을 좀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섹터 전반의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알루미늄, 마그네슘 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이캐스팅 기업이었죠. 과거에도 이제 관련 모멘텀이 부각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부품 공급 확대 기대감이 또 붙으면서 시장 내에서 로봇 관련주로 인식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 산업이 AI 소프트웨어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하드웨어,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확장이 되는 국면에서 테슬라의 로봇 전략과 맞물린 그런 밸류체인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신감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제 옵티머스 차세대 모델 공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라캐스트 역시 단기대류보다는 로봇 산업의 큰 방향성 속에서 수혜 가능성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라캐스트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봇 안에서 독보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이상의 급등인데요. 오늘의 로봇 안의 특징 주로 우리 챙겨봤습니다. 자, 우리 AS 가볼 텐데요. 오늘도 DIT는 신고가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1월 8일에 받아서 어느새 34%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 17%의 급등을 보였거든요. 목표가는 어디가 좋을까요? 네, DIT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이제 1월 8일 종목이었고 몇 주 안으로 이제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전부터 이야기 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좀 깔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그 외에 밸류체인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도 단계적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대형 종목들이 쏘아 올려졌고 그 외에 이제 어느 정도 5천선 정착하면서 코스닥도 같이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대기업과 밀접 관련 종목들이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DI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또 했죠. 하이닉스랑 이제 317억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하면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준비된 종목들은 또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결국에는 숫자로 찍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전하게 가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조적, 실적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DIT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목표가 상향해서 26,000원까지 열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는 22,000원까지 열어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AS는 엑시콘인데요. 엑시콘의 상승 탄력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월 23일에 받았는데요. 오늘 3%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13%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긴 한데요. 수익이 50% 가깝네요. 지금 자리는 홀딩해 보면 될까요? 네, 엑시콘 같은 경우도 무려 일주일 만에 이렇게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 슈팅 기준으로 제가 박스권 돌파 이후에 직전고점 돌파하면 확실히 큰 상승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 이후에 확실히 지금 슈팅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그중에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CSL 관련주로 한때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여전히 한 사이클 돌고 나서 다시금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CSL 관련된 긍정적 이야기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영업이익이 지금은 적자지만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HBM 분야까지 사업 넓히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고객사 컬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면 분명히 또 한 번 튀어오를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재료가 너무 많고요. 다만 차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 1차 매물대가 있고 2차 매물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1차 매물대 돌파 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흔들리는 구간은 있을 수 있으나 이 2차 매물대까지는 최종 목표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상향해서요 29,000원까지 열고 봐도 충분히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한 5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엑시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내보겠습니다. 목표가 29,000원으로 상향 조정해보겠고요. 자, 우리 민주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가 궁금합니다. 이제 2월에 첫 거래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로봇 테마의 확장성이 도드라지면서 관련 종목들 좀 주목받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라캐스트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동안 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밀 다이캐스팅 기술이 또 로봇의 관절부나 프레임 제조에 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년도 로봇 산업의 서비스 그리고 물류를 넘어서 휴머노이드 영역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좀 가볍고 튼튼한 그런 정밀 부품 수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의 기술력이 로봇 부품 시장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었고요. 또 ESS 모멘텀도 있죠. 26년도부터 또 ESS 유럽 프로젝트와 로봇 부품 신사업이 실적으로 좀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숫자로도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확실한 슈팅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엊그제 이제 또 세어 메카닉스는 이슈가 하나 나와줬었어요. 두산 로보틱스와의 또 세계 최초 AI 로봇 디버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소식과 함께 슈팅이 나와줬었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LG엔솔과 북미한 ESS 다이캐스팅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주면서 슈팅 기준이 한 번 더 형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반등을 하면서 추세 자체도 전환이 되어가는 시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결국엔 앞으로 플러스로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더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차트 함께 보셨을 때 이제 주봉 기준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5,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도 우리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오늘의 종목으로 받아봤는데요. ESS 관련한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목표가를 5,500원으로 손절가를 3,000원으로 지금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좀 더 친절한 자세한 전략은 이 정보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2월 우리 민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또 템베거 같은 두둑한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민주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키워드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한 달의 시장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성적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통상 1월 달 시장이 좋다라고는 하지만요. 이제 코스피 시장은 5,20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100포인트 선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월 달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2월 전략 챙겨보셔야겠죠. 자, 2월 달에는 지금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명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까 싶다가 이런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는 바로 명절과 더불어서 이 소비재 쪽 그리고 뷰티 쪽 지금 다시 한번 봐야 하나 그런 시선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장 넘겨주시죠. 자, 우리나라 구정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명절 기간 이번에 좀 깁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2주 있다가 이 춘절 기간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자, 이번에 이 춘절 기간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으로 중국이 좀 반일에 대한 감정들이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25만 명이 한국에 방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나 증가할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일본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이러한 이야기를 표출한 뒤에 반일 감정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고요. 중국에서는 정말 행동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본엔 항공 49개 노선을 전면 취소하는 등 반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중국이 일본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관광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우세하죠.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스닥 시장도 뷰티 쪽에 굉장히 좀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수준의 평균 환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크게 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수출 산업에게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수출하면 최근에 효자 상품이 또 K-뷰티였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급이 굉장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견조한 수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맞물려져 있는 이 교집합 부분은 K뷰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코스닥을 바라볼 때 우려감은 단연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고 이 가치를 정말로 믿어도 될까 싶은 그런 우려감들을 제칠 수 있는 게 실적을 실제로 잘 찍히고 있는 K뷰티다.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도 최근에 굉장히 더 중요해졌죠. 최근에 이 K뷰티를 좀 더 밀어주려는 정책들도 하나씩 두 개씩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타났었던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중에 K컬처, K뷰티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서는 이 뷰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출을 활성화시킬까 이런 지원 방안도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화장품 육성위원회까지 설치할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정책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겠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뷰티 안에서 여러 가지 섹터와 테마들이 있겠죠. 이 안에서 순위를 정해보자면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은 순위 될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가 우리나라 또 참 잘 만들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관광을 오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관광객들의 절대적인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막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화장품일 텐데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을 해서 화장품에 대한 그러한 좀 판매량을 확실히 늘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과 지출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나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해 봤을 때 이번 2월 달에는 뷰티 쪽 과연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 관세 이야기가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관세라는 이 모멘텀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고 타격을 크게 받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좀 굳건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 면역력을 제대로 챙긴 듯한 모습인데요. 26일에 자동차라든지 목재, 의약품에게 관세, 상호관세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K뷰티 쪽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예상을 하고 있던 바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미 다 지금 대책 방안들을 열심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제일 많은데요. LG생활건강도 미국 법인 관련해서 이 수익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달바글로벌도 미국 법인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북미 지역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콜마는 지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제2공장을 가동을 할 예정이고요. 코스맥스는 이미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을 체계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갖고 있던 APR 오늘은 쉬어갑니다. 2% 빠지고요. 코스맥스가 2.16% 상승하면서 202,500원 선 지나갑니다. 그 밖으로 달바글로벌 그리고 한국콜마가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월달 시장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고요. 2월달에도 더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볼 텐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하고 네. 어제도 오늘도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한 2월부터는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흔들림에 대해서요? 일단은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뭐 그런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도 섹터,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섹터는 아직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고 너무 빠르게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차익이 나오면은 좀 크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뭐 그래도 끌어당겨 올려주는 걸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힘이 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근데 이제 다음 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네.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미 선물이 꽤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뭐 0.8%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뭐 나스닥 기준으로 0.6%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니케이도 강보합권, 나머지는 하락이거든요. 중하권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영향은 끼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흐름을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근데 오늘도 이 이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들려오게 되면서 장중에 갑자기 확 꺾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면서도 이제 시장이 그거를 반등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주말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락으로 마감을 할 경우에는 월요일에 장 초반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만 조금 피해가자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 좀 쉬어갔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남은 거 뭐 있죠? 반도체. 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가장 강했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에 들어갔었던 물량들이 빠져나오면서 또 한 번 이 반도체로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이런 대기 자금들이 오늘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쉬어가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반도체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뭐 유동성 풍부하고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잘 흐름 맞춰서 간다면은 수익 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월에도 시장 뭐 좋게 흘러갈 거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장 초반에 국내 증시가 한 차례 출렁이기도 했었으나 이 풍부한 유동성의 힘을 빌려 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나스닥 선물이 지금 구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의 시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신 거고, 역시나 그 중심이 되는 섹터로의 순환매 2월에도 좀 잘 체크해서 우리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를 이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 넘어가는 자리에서 네. 이때 어떤 종목을 담아 놓으면 좋을까요? 2월을 대비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로 준비를 했어요. 네, 사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잘 갔죠. 제가 이전에 제시해드렸던 것도 여전히 뭐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못 간 종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수페타시스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붐으로 인해서 사실 대장격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부가 기판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번부터 좀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HDI 기판 관련돼서 이게 수율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이미 콜 테스트 통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 이런 데다가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고부가 기판, 우리가 뭐 MLB라고 하죠. 뭐 이런 기판이나 지금 HDI까지 이중접합 기판,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지금 AI 감속기용 기판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체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은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려를 다 씻어냈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적까지 우리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오공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어느 정도 일부 라인만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가동률이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쇼티지에 지금 계속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에 좀 제한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번 캐파 확대로 인해서 당연히 이 실적에 대한 규모 자체도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인정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이수페타시스를 찾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TPU라고 자체 칩을 만들죠. 근데 이 TPU용 기판을 만드는 게 또 이수페타시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좀 두고 있고 독점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서 AI 붐과 함께 실적 성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사실 반도체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 이후로 크게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슈였습니다. HDI 기판에 대한 수율이 안 나왔다. 근데 이미 퀄테스트 통과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악재가 이제 제거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라인 구간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매물 일단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 돌파하는지 1차적으로 확인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자, 하단으로는 가격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1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하단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라운드 가격대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라운드 피겨까지도 생각을 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10만 원 이하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좀 얇죠. 그러니까 매물이 좀 부재합니다. 그러면은 좀 쉽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은 확실하게 손절 라인으로 좀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 정리했다가 그 밑에서 다시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받았습니다. 다른 이 반도체 중소형주 대비해서 좀 많이 못 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목표가 14만 원으로 손절가는 10만 원, 현재가 아래에서 담아보자. 현재가는 11만 8천 원 부근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좀 더 가까이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2월의 전략과 또 실시간 종목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QR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강호진 전문가 만나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 AS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기술인데요. 우리기술 수익이 14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이제 세 자릿수이다 보니까 좀 오래전에 받았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1월 12일에 주셨네요. 네.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을 주신 건데 여전히 매력 있나요? 네, 일단은 근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세 자리가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유하신 분들,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홀딩이 가능하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면은 물론 지금 5일선을 밟고 크게 깨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한 손절가는 우리는 잡고 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이 선침에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월 12일 날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때 보시면은 완전 남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었던 때 네.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날아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선순환 혹은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AI 뒤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이 전력 쇼티지. 그래서 그러면 전력 인프라와 원전주인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 중에서도 최근에 뭐 SMR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SMR 관련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보셔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점을 했고 한 4거래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쭉쭉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고 지금 만약에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같이 참고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뭐 9,000원,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매물벽이 지금 크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단 지지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3거래일 흐름을 좀 보더라도 단봉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아직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이시라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0원 구간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또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참고하시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5일선, 10일선 차례로 깨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익절 혹은 이제 손절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기술로 우리 한 달도 안 돼서 14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끌고 갈 수 있다 전략을 주셨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신규 접근 또한 5일선을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 대응 가능하겠다 사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큐렉소인데요. 이 종목도 우리 1월에 받았습니다. 1월 13일에 주셨는데 54%의 수익이거든요. 이때 가격 보니까 주셨던 때 진짜 아무도 주목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대체? 저는 항상 한 적어도 남들보다 2발짝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그게 5발짝 움직여가지고 너무 몇 빠르네요, 개월 그러면. 걸리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주도 섹터들이 굉장히 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보면 막상에 고를 섹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아니면은 뭐 전력 뭐 요 정도가 뭐 요 정도가 다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흥 테마로 이제 우주항공이 낀 건데, 자, 그러면 로봇주 지금 올해 상반, 그러니까 1월에 가장 강했던 게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못 간 종목만 사실 골라내면은 이러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월 13일에 드렸는데, 제가 이제 거래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여기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해요. 근데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들어왔던 물량 빠져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슈팅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냐? 시장에 지금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지금 로봇주들 시총 1조, 2조, 3조, 4조 지금 이렇게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딱 예측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뭐 50%대 수익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자, 지금 큐렉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 19,000원대 이제 소위 고가놀이라고 하죠. 크게 빠지지 않고 이 고가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금 5일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들고 가보셔도 좋겠고, 만약에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5일선 정도 짧게 보시고 가시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완벽하게 좀 말라가는지. 근데 거래량이 말랐는데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눌림목 공략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다양하게 지금 종목군들 뭐 여러 섹터에서 순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공개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것들 다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2월은 매매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큐렉소도 한 달도 채 안 돼서 우리 40% 그 이상의 수익, 50%가 넘어가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월의 종목들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산 테스나인데요. 이 종목도 1월 14일에 주셨는데 40%가량의 수익이거든요. 뭐 거의 매일이 신고가예요. 오늘도 신고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반도체 추천드린 것 중에 이제 신고가 달리고 있는 거 많다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두산 테스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린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2주 됐네요. 네, 뭐 12월, 11월에 추천해서 이게 뭐 수익이 뭐 수십 퍼센트 혹은 뭐 100%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딱 1월 최근에 추천해드린 것만 지금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5만 원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흐름 깨지지 않았고 역시나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타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죠. 게다가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메모리도 상당히 좀 좋기는 하지만 파운드리 쪽으로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적자폭이 감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슬라나 애플 그 이후로 뭐 AMD라든지 계속해서 수주 이슈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들어갔죠. 게다가 지금 TSMC 단연 1등입니다. 근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2위를 노리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일감 당연히 줘야 되겠죠. 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테스나 지금 잘 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죠. 근데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역시나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 이런 것들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같이 대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에도 반도체 종목 좀 많이 주실 거죠? 네, 저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가 꽤나 잘 갔다 보니 좀 어느 정도 고가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혼자서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기가 좀 힘드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 텐데요. 에코프로 머티네요. 에코프로 머티는 이 종목도 1월에 주셨어요. 1월 22일이니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목요일에 받아서 24%의 수익인데 오늘 장에선 좀 밀리잖아요. 이럴 네. 때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2차 전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좀 밀리게 되면서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거래량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음봉 이 캔들의 몸통 자체는 굉장히 좀 커졌는데 자, 거래량은 어떻죠? 오늘 상당히 적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뿐만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다 같이 쉬어가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세,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수세가 크게 받쳐주지 않아서 물량이 적게 나와도 쉽게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또 눌림목 자리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이 나올 때 이때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딱 조정은 나오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 그러면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65,000원대 부근에 이렇게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이전 고점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물이 좀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단봉이 형성이 되고 거래량이 없이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또 눌림목 공략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에코프로 머티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머티는 우리 목표가가 어디였나요? 네, 일단은 뭐 일부 실현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고가 라인을 좀 보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미 뭐 월등히 넘었죠. 그래서 뭐 8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지켜준다, 뭐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음 뭐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중장기 차트로 봤을 때 올라온 것 같지도 않죠.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한 절반까지는 아닌데 좀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꽤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 코스닥 활성화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 또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8%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정말 부담스러워서 고가에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차선책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우리 AS 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AS 가보겠습니다. NHN KCP 이 종목도 1월 23일에 주셔서 지난주네요. 72% 정말 조용하게 빠르게 간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기사가 23일에 제가 아침에 딱 봤는데, 자, 코스닥 활성화를 하는데 디지털 자산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떠올랐던 게 이제 NHN KCP예요. 왜냐면은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고, 이전에도 상한가를, 이 재료로 상한가를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때요? 거래량 터졌는데 눌림이 계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마르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4,000원에서 지지를 좀 받아줬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재료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급등이 나올 때가 아닌가. 충분히 쉬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23일 날 제가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이 종목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바로 당일날 상한가를 가지고 지금 여전히 지금 홀딩 중이에요. 이 종목도. 그 이유는 역시나 뭘까요? 네, 5일선 상단에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익절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우리는 익절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단기간에 딱 3일 만에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70%대까지 갔거든요. 물론 분할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잔량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보고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오늘 크게 빠져나왔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NHN KCP까지 우리 AS 해봤습니다. 진짜 단기간에 수익 잘 주시는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2월에도 계속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 네,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장 종료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대 지수가 엇갈린 채 끝이 났는데요. 일단 코스피 오늘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5,210포인트 선에서 개장이 돼서요. 오늘 개장 직후에 10시 반경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때 고가가 5,320포인트,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간 하루였으나 10시 반 기점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전거래일 대비 0.06%의 상승으로 5,224포인트에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결국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3시가 넘어가는 시간부터 낙폭을 확대했네요. 1.29%의 약세로 1,149포인트 선에서 오늘 끝이 났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3원 90전 4원가량 올라가며 1,438원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 기관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반 팔자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 1조 2천억 원의 매물 출회, 그리고 기관이 5,200억 원의 팔자 보였고요. 개인이 1조 7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도 강력한 매수 보여줬죠.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늘도 1조 3천억 원의 순매수였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팔자, 기관의 사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 마감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결국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12%의 하락으로 16만 원 선, 그래도 안착하면서 끝이 났고요. SK하이닉스 오늘 강했는데요. 90만 원 넘어갔죠. 오늘 장중에는 93만 원 선까지도 터치가 됐었는데요. 90만 9천 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현대차는 어제와는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5%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딱 오늘 50만 원 안착하면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도 4%의 약세를 보였고요. 6위부터 10위 안에서의 종목 그 안에서 SK스퀘어가 7%의 강세 마감 두드러집니다.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결국에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2위 자리로 올라왔네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5%, 에코프로도 5%의 하락으로 오늘 장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알테오젠도 4%가량의 하락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 4%의 약세 마감, 오늘 상승을 보여주며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었던 3천당 제약마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온 종목 안에서 ABL 바이오가 오늘 노이즈가 컸었죠. 산오피 관련한 기술 수출한 악재로 오늘 20%가량의 급락세가 장중에 연출됐습니다. 결국에 20만 원을 이탈한 자리에서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고요. 리노공업이 14%의 강세, 그리고 HLB가 15%의 급락으로 코스닥 안에서의 그 종목별로의 온도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 2월의 전략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마감 특징 섹터와 종목들 짚어볼게요. 먼저 반도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반도체 좀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번갈아 가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루는 삼성전자, 하루는 SK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단연 뭐 SK하이닉스가 좀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6%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뭐 목표가가 뭐 100 얼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절대 뭐 거품이 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메모리가 좋다, 그래서 뭐 메모리 가격 올라간다, 이런 거는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SK하이닉스가 비교적 저평가인 메모리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PER을 보시면은 뭐 6배, 그다음에 7배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10배에서, 그러니까 10배에서 13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뭐 예상 영업 이익이 지금 110조에서 120조, 심지어 지금 뭐 130조 그 이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120조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네. 보통 PER 이제 10배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120만 원이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실적만 찍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대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 상향치가,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지금 이런 AI가 계속적으로 가격을 좀 당겨오고 있기 때문에 뭐 범용부터, 그러니까 범용 D램부터 뭐 HBM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뭐 낸드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도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밸류를 매겨 보자면은 그 정도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PBR 이런 것들 보더라도 거의 3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돈을 벌어버린다면 당연히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네. 1.5배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목표가가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시장 영향이든 뭐 단기 차익이든 이런 것들에 인해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올라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늦게 탔는데도 삼성전자가 10%대 수익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러한 실적을 믿고 또 실적 상향이 되면 될수록 또 주가도 이제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분위기를 믿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웬만해서는 5일선, 10일선 추세를 올라탔을 때 이런 단기 이평선들을 깨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웬만해서는 21선 부근은 버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정도에서는 올라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뭐 클라우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실적이 뭐 정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투자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커져서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아이폰 18이 또 나오게 되죠. 근데 가격 인상하냐 마냐 얘기가 나왔던 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을 안 올리겠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메모리의 가격 상승. 그래서 이 부분을 믿고 지금은 좀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결국엔 또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대장주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뭐 내용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고 워낙에 많다 보니까 기억이 다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래서 뭐 PER이 얼마고 뭐 PBR이 얼마고 뭐 목표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 공개방에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이 SK하이닉스 관련된 내용들도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방송 이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들 주신다고 하시네요. 저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2월에 대비를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원체 수익을 잘 주고 계시니 2차 전지단 안에서의 또 종목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추천도 좀 받으셨고 이미 뭐 수익 보실 분들은 많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좀 가지고 오게 됐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전에 에코프로와 같이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이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지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하고 크게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광물 가격, 특히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뭐 전년 최저점 대비해서 뭐 120%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까지도 그러니까 원재료 그러니까 이 자원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뭐 염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광물 가격 상승과 함께 정말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이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정말 본격적인 개선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까지 가동률 한 60%로 올린다라고 하고 또 하반기부터는 이제 풀 가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또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최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최악을 지나고 있다. 네, 이번 실적이에요. 25년도.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3조 원대로 늘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부문도 좋아지고 심지어 원래 했었던 이 철강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철강도 좋고 2차 전지도 좋다라고 한다면은 안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조정이 나와 줄 때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이제 2차 전지주 포스코 홀딩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특징주이자 좀 매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정규장에서는 한 4%의 약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제 2월부터 또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어딜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AI 쪽을 계속 보려고 해요. AI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뭐 피지컬 AI 이렇게 AI에서 계속 파생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서 LG CNS를 좀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이 피지컬 AI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로봇을 결국에는 뭐 정말 공장에 투입시키고 하려면은 결국에선 그걸 컨트롤하려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LG CN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조사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로봇을 한 기업에서만 만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뭉쳐서 이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두뇌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로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LG CNS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6조 원 정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 60% 정도가 AI나 클라우드 이쪽으로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AI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 CNS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뭐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또 머신 이코노미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예시를 좀 드렸던 건데, 자, 로보택시, 이제 엔비디아도 벤츠랑 같이 해서 로보택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커졌어요. 자, 로보택시, 사람이 없는 택시입니다. 근데 계속 다니다 보면은 전기가 다 떨어지겠죠. 충전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람 없이 충전소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제 누가 하죠? 사람이 해야죠. 사람이 해야죠. 그러면은 무인 택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시스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택시가 자동적으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고 그러면은 결제도 알아서 그 시스템이 진행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머신 이코노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그걸 할 수 있는 게 LG C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성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 줄면서 지금 최근에 좀 조정 보이고 있죠. 또 매물도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21선 부근이죠. 뭐 67,000원에서 68,000원 정도가 될 텐데 여기 지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 이 안에서 LG CNS 우리 챙겨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터 남겨놓고 있는데 원전이네요. 원전 안에서 또 대형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 주셨는데 그 많은 원전 중에 왜 두산 에너빌리티인지도 궁금해요. 네, 원전 대장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오클로가 하락에 나왔다 이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동조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리고 이 일정 구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게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뭐 대형 원전 건설하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가 단기간에 막 바뀌고 실망감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맞췄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가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가스터빈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LNG 가스 판다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LNG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스터빈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전력량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트랙으로 가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를 이전부터 이제 10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쉽게 못 갔어요. 근데 여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항 CEO가 중국과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계속 똑같이 얘기한 게 뭐였냐? 지금 AI로 인해서 에너지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다. 이 핵심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전력 이슈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또 원전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기술 봤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실려서 이런 100%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전에 상승폭도 컸고 무겁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상향 흐름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또 쇼티지에 대한 대응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그럴 때 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원전일 테고 또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꿨잖아요. 그동안은 탈원전이었다가 이번에 유턴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의 전략을 챙겨볼 시간인데 2월은 어떻게 좀 바라볼지 다음 주 공략 섹터까지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은 미증시 좀 를 체크를 해야 될 것 중요하게 같습니다. 보자.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잠시 또 0.8%대까지 하락폭을 좀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서 본장까지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의 초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게 네.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시장 안정화가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은 혹은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금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포착을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을 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섹터로 보자면은 2차 전지죠. 그래서 오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물량들이 2차 전지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서 보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를 또 장악을 해버렸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또다시 시총 1, 2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ETF 자금 엄청나게 들어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기관계 순매수가 1조 3천억 원. 네. 근데 금융투자에서 1조 5천억 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지금 ETF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ETF에 돈이 들어오면은 운용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에 맞춰서 그 종목을 사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은 그 종목을 삽니다. 그러면은 시총 상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런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까지 한번 참고해 보셔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2차 전지. 그렇다 보니 다음 주에도 2월에는 계속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자, 그럼 궁금한 섹터도 좀 있습니다. 로봇이요. 우리 큐렉소로 수익도 나긴 했습니다만 네. 1차 랠리는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떻게 살펴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비중도 많이 태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비중과 그런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을 좀 짧고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보티즈를 좀 예시를 좀 들면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쵸,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뭐 로봇주에서 적자를 안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칭찬을 받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합산을 해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한 33억 원 정도 되나요? 한 해 동안? 그렇게 네. 크지 않네요. 그쵸. 지금 34억 원 정도라고 지금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로보티즈 물론 성장성으로 가는 성장주라고 하지만 30억을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5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괴리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될 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거품도 껴 있겠죠, 성장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이제는 조금 템포를 낮출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래서 로봇주를 매매를 한다라면은 조정이 나왔던 애들이 있죠. 그래서 네. 뭐 예시입니다. 이건 추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 잠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주 흐름에 맞춰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쫙 말랐어요. 보시면은 3만 원 구간대 이제 단봉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래량도 쫙 말라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눌림목 공략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응이 온다. 혹은 로봇주에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해봐야겠죠. 네.
로봇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눌림목에 매수할 수 있는 차트가 이런 차트다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좀 풀어주셨네요. 나우 로보틱스의 흐름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는 2월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월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강호진 전문가 덕에 수익을 챙겨가셨을 텐데 축하드리겠고요. 2월에도 또 두둑한 수익을 잘 즐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나갑니다. 이 QR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 정보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황 정보부터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과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2월의 첫 거래일부터 즐겁게 잘 이 흐름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와 오늘 여기서 함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2시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